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이 올라갈 듯 말 듯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이지 않는 진실에 관해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나온 팩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 라인을 형성해서 이제 영상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 뉴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7월 7일 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진 13일, 14일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 참석, 한일과 회담 가능성, 여기 중일과 회담 가능성. 여기 그럼 뭐냐? 이게 한중일이죠. 우리 그냥 미디어를 보면 중국과 일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한국과 일본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이제 제한 품목이 있는데 그거를 전면 다 해제를 시킵니다. 사실은 미디어가 100% 진실을 항상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 14일 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한중일 뭐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올 하반기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회담이 한 번 있었고 정부가 올해 안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왜 과연 이렇게 한중일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정상들이 만나려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그럴까? 제가 동아시아가 향후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이나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보다 GDP, GNP 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을 앞세워서 한국, 일본은 딸려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이 기사를 보면 많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상승장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홍콩을 앞세우고 싱가포르를 두고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두바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코인 시장, 코인 상승장에 어떤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브릭스도 기존 5개국에서 플러스 41개국이 추가되면서 브릭스 플러스로 변했어요. 오페크도 러시아가 연합하면서 오페크 플러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이것도 기존에 있는 8개국에 플러스 3개국이 추가가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그러면서 아세안도 이름이 바뀌어요. 아세안 플러스로 바뀝니다. 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극 체제 쪽으로, 단극 체제에서. 그래서 플러스라는 게 전부 다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스위프트 2.0이 가세를 하는 거죠. 이 XRP가 중간에 두고 이거를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고 이거를 매칭을 못 시켜요.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8월달 공동통화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실마리가 아마 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기 브릭스에 있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MIR, 미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제 시스템. 이거를 채용해서 3월 달부터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중간에 어거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와지어 X 설립자의 샤데움이 54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자금 조달 라운드 완료 뭐 이게 있어요. 2023년 7월 7일 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라는 데는 BNB라는 거래소 코인이 있고 BSC 체인이 있습니다. 이 와저 X는
거래량이 가장 높은 인도의 거래소죠. WRX는 거래소 코인이고 제가 그냥 유추하기에 이 샤데움이 바이낸스의 BSC 체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2023년 후반기에 메인넷 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샤데움이. 그래서 아마 중요한 이정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데움의 핵심 대표도 니샤 샤티고 와지어 X의 대표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 관점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XRP 말씀을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회사 리플 SEC 단속으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되면서 스위스 스타트업 인수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스위스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기업 여기 이거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라는 게 커스터디스라잖아요. 근데 커스터디는 SEC에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서비스업을 주로 업태로 하는 메타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리플사가. 그럼 SEC가 정답일까요? 리플사가 정답일까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SEC는 1937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지금 현재 2023년에 지금 현재 태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는 금융혁신에 이것을 적용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EC는 쇼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을 잡으실 때 XRP사가 하고 있는 구조 혁신에 기준을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일 디지뱅크가 자산관리 서비스에 디지털 통화 추가, 그래서 메타코와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리플사가 이 메타코를 인수 합병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독일의 디지뱅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 그럼 우회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겠죠. 메타코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 여기 이제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은행, 유대계 자본이 많이 껴있는 시티, 그리고 BNP 파리바, 프랑스, 그리고 DBS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DBS는 세계 주요 거점에 북미 쪽에도 있고 유로존에도 있고 특히 동아시아 쪽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위시해서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근데요 그런 은행이 디지털 뱅크를 갖고 있는 은행이 여기 같이 포함돼서 움직인다. 유니온뱅크 이건 중국계, 자 디지뱅크 독일계, 자 이렇게 메타코를 사용한다. 자 재밌죠? 여기 보면 글로벌 커스터디언스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SEC가 게리 겐슬러 의장을 앞세워서 연극을 하는 게 단지 연극일 뿐이다. 지금 XRP가 확 못 치고 나가는 게 발목을 잡은 게 뭔지 아시죠? 일단 중심에 선 거는 증권성 시비에서 해소가 됐어요. 그러나 발목을 붙잡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한 건 증권법 위반일 수도 있어. 요거로 발목을 살짝 잡아놓은 단계죠. 요것만 해제되면 다 게임 끝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올려주죠. 우리는 한 번에 5,000원, 10,000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 주요 시점이 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새마을금고 30고 특별검사 연기, 시장 안정이 우선 뭐 이런 얘기가 7월 7일 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결국에는 터집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한국은 새마을금고, 미국은 퍼스트 리퍼블릭, 실리콘밸리, 유로존의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 트리거 포인트로 금융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뭐 증권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1, 2금융권의 문제가 1금융권으로 서서히 도미노같이 이렇게 와전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전통금융의 파괴가 되면 종합금융 서비스를 모티브로 해서
그거를 흡수하려는 그 에너지를 이제 전통금융의 파괴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자리에 각종 거래소나 이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중심에 코인이 우뚝 설 거고 현물화폐를 명목화폐를 대체해서 이 메커니즘이 저는 실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내년부터 약한 경기 침체 세 가지 위험 요소 있다. 경기 침체도 되게 약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은 특히 이제 G7 국가들 있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반미냐 막 이런데 저한테 막 그러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반미고 친중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분법 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제 IMF나 BIS, 맥킨지 컨설팅, PwC 이런데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추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이 얘기가 마저 들어가죠. 돈을 쉽게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에요. 이 얘기를 하죠. 2024년에 성장률이 1.5% 수준이 될 것이다. 그냥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2030년까지.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거야.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는데 뭐 저성장이야. 테슬라 같은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인가요? 여기에도 다국적 기업이에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자 어쨌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뭇가지는 더 쉽사리 아마 부러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주입을 못하죠. 시간 끌기를 하죠. 동결 구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대중이 느낄 만큼 위험한 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중동에서 친 비트코인 채굴 목적지로 떠오른다. 러시아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천연가스라는 그죠? 이것을 독점해서 쥐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연맹. 자, 여기 오페크 플러스의 중심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미래에 화석연료를 다른 것들이 대체 에너지들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대체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거를 4차 산업 관련해서 다 옮겨서 미리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뱅을 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 뭐 두바이 국부펀드 이런 것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비트코인 채굴 목적지로 떠오른다. 당연하죠.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인데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채굴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겠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많이 크립토를 가지고 있냐. 코인에 관해서 아랍에미레이트 27.67%, 베트남 20%, 싱가포르 13%. 여기 나와 있는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그죠? 미국 빼고는 대부분은 그죠? 뭐 파키스탄까지 쭉 타일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필리핀, 이란 상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별로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 국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어쨌든 중국의 자금줄이 이미 엔트 파이낸셜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탈달러화는 서서히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제 자국 통화를 버리고 크립토 커런시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지 않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킴닷컴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브릭스 플러스란 얘기를 하죠. 브릭스가 아니라 브릭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8월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공동통화를 발표할 거야. 그것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종말이고 다른 국가의 뒤에서 끝없는 미국 돈 인쇄의 종말, 막대한 부채로 인한 불가피한 미국 경제 붕괴의 종말이다. 이 얘기. 미국 경제의 붕괴보다는 그냥 저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좀 킴닷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이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는 고성장으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미국은 아시잖아요. 내수 시장을 키우고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내에 공장 건설을 많이 하고 달러 수출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 GDP, GNP가 올라가는 신흥국들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연합은 탈달러화를 하는 메커니즘이 미국의 정책과 맞물립니다. 정확히 매칭이 돼요. 탈달러화를 외친다, 주장한다, 자국 내에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경제를 부양한다. 자, 여기서 달러를 유통시키는 게 아니다. 자, 이 메커니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1회 1비 하시는 그런 투자 관점보다는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투자의 패러다임이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흥국들의 어떤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 건지 거기에 사실 중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작스럽게 태동하는 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코인의 당위성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새로운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